안녕하세요. 프로토스 사입니다. 20패가 아닌 챔피언스 리그 8강전 분석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요즘에 많이 슬퍼요. 네, 제가 좋아하는 팀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램파드는 진짜, 더 못해. 뭐 하자는 거, 으쌰으쌰만 하면 다야? 어이가 없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좀 이제 구독자 수 좀 더 올라갈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 돼가고 있네요, 하는지. 1년 6개월째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1년 반인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전은 레알 마드리드, 첼시 한 경기,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한 경기. 이 경기가 진짜 초대박 경기죠. 예, 이 경기가 초대박 경기. 예. 그리고 AC 밀란 나폴리 한 경기, 그리고 마지막 벤피카 인터 밀란 한 경기, 여기 네 경기고 이 중에 두 팀이 올라갑니다. 두 팀씩. 총 네 팀이 올라가서 여기서 붙죠. 예.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보면 레알 마드리드 여기는 몰라요. 어디가 올라갈지. 여기는 나폴리 예상되고요. 나폴리를 예상하려고 그러는데 오시멘이 걸려요. 네, 오시멘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가려놓고 안 보여주는 건지 혹시 올라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게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벤피카, 네, 인테르는 현재 보니까 벤피카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인테르는 제가 이따 분석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인테르는 벤피카가 될 것 같아요. 네. 요 경기부터 볼게요. 요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과 벤피카 경기부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벤피카를 얘기하면요. 홈팀 벤피카는 로저 슈미트는 리버풀의 클럽의 개겐 프레싱을 한 단계 더 심각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완전 개겐 프레싱을 쓰면 박공 축구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로저 슈미트예요. 그렇다고 뭐 미친 듯이 하는 건 아니고요. 선수들 상황 봐가면서 합니다. 이 사람 감독인데 명장이에요. 명장인데 이 정도면 명장이지. 이상한 애들도 명장 얘기 듣던데 이 정도면 진짜 명장이죠. 그래가지고 뭐 어린애들 좋아하고요. 특히 로리타라 불릴 정도 어린애들 좋아하는데 어린애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체력 회복이 빠르다. 조금만 쉬면 금방 회복하죠. 30대 중반 넘어가면 쉬는 시간 제대로 안 주면 부상당해요. 햄스트링 올라오고 막 난리 납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어린 선수들 좋아하고요. 그 압박이 진짜 예술이에요. 예. 진짜 압박으로 끝까지 올려버리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나폴리 경기 잘 될 때 보시면 민재 놔두고 그냥 다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압박합니다. 이 팀도. 다만 이 팀은 압박을 처음부터 1선에서부터 압박을 시작하기 때문에 나폴리랑 좀 다르죠. 예. 1선에서부터 그냥 계속 압박 들어가요. 미친 듯이 압박으로 그냥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이게 개겐 프레싱을 극한까지 사용하는. 개겐 프레싱이 압박할 때 뒤에 한 선수가 따라와서 커버를 뜨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선수가 압박하면 뒤에 한 선수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투기 편대 비행하듯이 메인 전투기 한 대 날아가면 그 뒤에 윙맨이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팀에도 한 선수가 압박을 시작하면 그 뒤에 윙맨이 붙습니다. 예. 호위하는 윙맨이 붙죠. 이 윙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얘가 패스를 끊고 추가 압박을 들어가 공을 탈취해내는. 이게 진짜 이런 축구를 계속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탈압박이 되는데 탈압박이 안 되는 팀은 여기에 그냥 녹아버립니다. 예, 그래야 이전 경기에 클럽 브레가 완전 녹았죠. 예. 클럽 브레가 감독을 안 바꿨으면 이 전술에 대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감독을 바꿔가지고 그 감독이 바꿔가지고 이런 거에 대처를 못하고 9대1로 박살났나? 합계 9대1로 박살나서 7대1인가 9대1인가 박살났을 거예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볼까요? 몇 대 몇으로 박살났는지. 벤피카가 7대1로 박살났네요. 7대1로 박살. 완전 박살을 내버렸어. 녹여버렸죠.
그래가지고, 아, 클로 브레를 녹여버렸죠, 그냥. 녹여버렸어. 이렇게 했거든요. 해가지고, 아주 기대됩니다. 예, 압박, 뭐, 지금 상태도 좋고요, 팀. 그래가지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면요. 이 경기에서 벤피카의 가장 큰 문제는 오타멘디가 빠지는 거죠. 예, 오타멘디가 빠지는 게, 오타멘디가 노장이자 경험이 많은 선수로서 이 벤피카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이 선수가 빠지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전력 누수고, 이건 진짜 타격이 큽니다. 네, 타격이 큰데, 일단 이 타격이 크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두 팀의 경기에서는 좀 벤피카의 우위를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인테르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라츠io에서 운영한 시모네 인자기가 보여준 포메이션이 3-5-2고 그거를 지금 인테르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죠. 보이시죠? 3-5-2. 너무 쉽습니다. 루카쿠가 있네요. 이게 걱정. 루카쿠가 조금 폼이 돌아오긴 했는데 과연 챔피언스 리그에 가서도 그 등딱과 비비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라치오에서 이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임모빌레와 카세이도를 톱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임모빌레는 이탈리아 리그의 왕입니다. 이탈리아 리그의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폴란드가 보여주는 것만큼 보여준 그 이상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득점왕이죠. 얘가 있기 때문에 이 시모네 인자기의 전술이 먹혔던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라이커 뒤에 넘버 10 선수를 배치해 3-5-1-2를 쓰기도 했고요. 이 1위 마지막에 1위 임모빌레죠. 예, 임모빌레를 잘 활용했어요. 최고니까. 인자기가 마지막 시즌에 라초에서 사용한 루이스 알보이에를 이용하고 그 뒤에 뭐 카롤로 레이바 밀코사를 배치한 3-5-1-2는 좀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이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3-5-1-2로. 발전된 형태였지만 점수적으로 뭐 특별히 높은 경지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뭐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아는, 예, 그렇게 아는 거였어요. 특별히 뭐 심자기만의 특별한 뭐다라고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었어요. 심자기가 라초의 3-5-2 포메이션의 특징은 다이아몬드 모양과 이에 파생한 패스 각도가 그래 꺼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3-5-2를 심자기가 3-5-2를 3-5-1-1이나 3-5-2를 만들면요. 선수 배치를 하면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살짝 이제 지그재그로 위에 세로로 보면 지그재그로 배치를 조금 그러니까 윙 앞에다가 뭐 누굴 놓는다 그래야 될까? 그냥 딱 보면 4, 3, 1, 4, 1, 1 뭐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해가지고 3, 1, 4, 1, 1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선수가 넓은 곳을 커버하지 않아도 패스로 넓은 곳에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 수비할 때는 해버리면 그만큼 또 공간도 좁아지죠. 해가지고 수비적이면서 또 라인을 올릴 때는 상당히 공격적이 되는 전술을 썼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352 전술의 가장 기본적인 포메이션 운용 방법입니다. 예, 이건 뭐 책에도 나오는 거고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3-4-2를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이제 3-4-2를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수준 차이라고 하는데 그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저는 뭐 3-3-2를 만들든 뭘 하든 일단 이 간격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끝까지 다이아몬드가 무너지지 않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지금. 현재 그거를 못해요. 예. 이 보시면 현재 보시면 다르미안의 평점이 낮게 나왔는데 이건 뭐 경기라서 그랬고요. 루카쿠가 핵심이에요. 루카쿠가 핵심인데 현재 뭐 한두 경기 루카쿠가 좀 반짝했다 그래도 얘가 꾸준히 반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여기에 의문이 들고 여기서 무너지면 이 팀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인테르가 잘 나갈
현재 득점력이 총점이 46점인가 그래요. 리그에서. 근데 인테르가 1년에 득점을 적어도 못해도 80점대 후반대에는 넣었던 팀이거든요. 루카쿠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 대체자를 못 찾아가지고 제코랑 라우타로가 경기를 하다 보니까 득점력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비적으로 뒤로 많이 물러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특히 여기에 뭐 슈크리나르도 이제 뭐 부상을 못 나온다는 얘기, 그 칼하르노 글루가 못 나오는 게 크죠. 별로 보이지 않는 선수지만 이 선수가 껌 같은 존재, 아니 접착제 같은 존재거든요. 인테리어에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뭐 여기 뭐 베피카도 오타멘디가 못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이 감독의 전술적 깊이랑 뭐 이 모든 걸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벤피카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벤피카 승을 하고 무승부도 넣어야 될까? 아니, 지금 벤피카 승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은 힘들어도 대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너지면 라인 올리다가 따라가려고 라인 올리다가 더 무너지는 1대 0이 돼도 만족하고 막으면 4강에는 인테르가 홈에서 잡고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1대 0이 됐을 때 그때 급하게 라인을 올려버리면 벤피카한테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라우타로랑 제코로는 안 돼요. 네. 약간 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지 않는 이상은 뭐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경기는 보자. 첼시랑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따라 분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의 주말 경기를 보고 레알 마드리드가 아싸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루페테기도 못하면서 그 위에 안첼로티는 어떻게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로페테기가 꾸준히 낮은 감독이 아니에요. 그냥 세비야에서 선수들과 뭔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울버햄튼은 잘 주워왔어요. 네, 잘 주워왔어요. 울버햄튼에 있기에는 수준이 높은 감독입니다. 물론 울버햄튼도 이제 뭐 돈이 많이 생기니까 투자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날아갈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넨이랑 맨체스터 시티 경기는 최고의 대결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보시는 거. 네, 웬만하면 돈 걸지 마세요. 네, 승부패 다 나올 수 있는 경기고요. 맨체스터 시티 홈이라고 이건 홈 원정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네, 진짜 맨체스터 시티를 잘 알고 있는 투엘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펩도 미넨 감독했었네. 잘 알고 있네. 진짜 막 오히려 펩이 더 많이 알고 있겠네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미넨은 저는 미넨의 수비가 맨체스터 시티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펩이 또 명장벽이 돌면 이 경기는 미넨이 이길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진짜 명경기가 될 것 같아요. 미넨이 지금 선수들이 예전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넨은 미넨이다. 레바민이란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미넨, 바르셀로나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세 팀은 천상계의 팀이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경기. 15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경기는 이제 AC 밀란과 나폴리죠. AC 밀란은 예전부터 많이 얘기해드렸는데요.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월드컵 이후에 폭망했죠. 네. 스테파노 피오리는 오래전부터 부진에 빠져있던 AC 밀란의 부활을 이끌고 11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어낸 감독입니다. 근데도 욕먹고 있죠. 왜? 부진하니까. 예. 근데 솔직히 물에 빠진 애 구해놨는데 떡 하나 더 내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심하네 AC 밀란은. 팬들도 막 몰아붙이는 거 보니 장난 아니던데 진짜 너무 심하네요. 왜 그러는지 그 인터밀란이랑 나폴리 이탈리아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해보면요. 재밌는 일이 있었죠. 스텔라니 따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스텔라니랑 그 데제르비가 싸웠잖아요. 얘네들이 왜 싸웠지? 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둘 다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사진 보이시나요? 여기가 밀란, 이 두 사람 다 롬바르디주 출신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제일 잘 사는.
수도권은 아니죠. 수도권은 아닌데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행정 수도랑 경제 수도가 분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분리된 건 아닌데 그냥 밀라노가 더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가 경제 수도가 돼버린 거고요. 행정 수도는 로마로 따로 있죠. 예, 이 밀라노 이 지방이 훨씬 잘 삽니다. 이 지방이 잘 사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가 부자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도 다 몰려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밀라노 핵심이 밀라노 살짝 위에 있는 이 동네 출신이 스텔라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조금 떨어져 있는 어, 서울로 치면 서울에서 수원 정도 되는 데가 브레시아. 여기가 이제 데제르비가 태어난 곳이고, 출생한 곳이고. 그래가지고 데제르비는 이쪽 동네 출신이고요. 얘는 이쪽 동네 출신이에요. 헬란.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다 보면 이쪽으로 축구를 좀 하면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밀라노 쪽으로. 브레시아에도 좋은 팀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뭐 유스를 하든 뭘 하든 좀 되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축구를 하게 돼요. 실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축구를 했고. 예. 그리고 얘는 뭐 축구 선수로 뭐 스텔리 그다지 뭐 축구 선수로 뛰어나지는 않았는데 매 이 동네에서 축구계에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아마 서로 만날 일도 많았을 거예요. 뭐 서로 뭐 대화를 안 해봐도 뭐 해봐도 저런 애가 있다. 나이대도 스텔리가 좀 많죠. 근데 데제르비가 조금 나이가 스텔리니보다 좀 많이 어린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얘네들이 왜 싸웠을까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어, 그러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이 둘 다 이탈리아 출신이고 같은 지방 출신이잖아요. 축구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이탈리아 지인이 있어서 아는데 이탈리아 지인이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사는 지역에 유학을 왔어요. 대학원에 유학을 우리나라 대학원이 외국 학생을 되게 잘 받아주거든요. 수준이 낮아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공업 수학 때문에 공업 수학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봐주다 뭐 이렇게 하다 좀 친해졌는데 한국말을 잘합니다. 한국말을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영어로 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때는 영어도 잘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제가 집성촌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집안이 집성촌. 집성촌이라고 아세요? 한 가문이 다 몰려 살아요, 그 동네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집성촌은 아닌데, 뭐, 저희 뭐, 삼촌들도 거기 사시고, 동네에 살고, 좀만 걸어가면 삼촌집이고, 큰아버지 집이고, 뭐, 작은 할아버지 집이고, 이런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형들이랑도, 뭐, 동생들이랑도, 누나들이랑도 잘 지내고, 제가 뭐, 학교에서 몇 등을 하면 뭐, 온 집안이 다 알고, 뭐, 이런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지금 뭐 이런 게 어색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탈리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우리처럼 가족 문화래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유럽이고 이러니까 개인주의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나이 들어도 집에 산대. 우리랑 똑같네. 그러면서 상당히 유사해요. 이탈리아랑. 예. 가족 문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가족 문화일 뿐만 아니라 동네 패거리 문화도 비슷합니다. 우리 뭐 같은 지역에서 나고 이러면 뭐 그 동네에 살고 선배 후배 이러잖아요. 얘네들도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펠린이니까 뭐 데제르비가 솔직히 정식 감독이고 이러니까 뭐 신분상으로 더 높겠지만 스텔리니가 자기 선배라 이거지. 딱 만나가지고 야, 선배한테 인사 안 하나? 내가 딱 내가 선배 네가 뭐 선배고 나는 감독이고 니는 대행인데 뭐 이래 돼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닌가 이주를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재미로 얘기해 본 거고 쓸데없는 얘기 좀 했네요. 네. 왠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얘네들 그, 그, 저 동네가 또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끼리끼리 패거리 문화가 더 심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 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제 내피셜이고요. 쓸데없는 얘기. 다시 돌아가면요. 해가지고, 피올리가,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많아요. AC 밀란. 근데 최근 경기에서는 AC 밀란이 4대 0으로 이겼어요. 저 그 경기 맞췄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우선 이 김민재가 나폴리 들어오고 난 다음에 팀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저스 칼로니 이름도 어렵다. 이름도 어렵다. 잠깐만요. 네. 팔레티. 이탈리아는 이름이 어려워. 팔레티 감독도 어, 김민재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나폴리의 수비진 운영을 조금 많이 바꿨어요. 예전이랑. 그러니까 김민재한테 더 부하를 강하게 주고 김민재가 스피드가 좋으니까 라인을 진짜 많이 올려요. 라인을 김민재 빼고 다 올려버려. 예전에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 공격력이 더 좋아져 성적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김민재 효과입니다. 이건. 이게 첫 번째 경기는 나폴리가 2대1로 이긴 경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재가 있죠. 여기. 김민재가 평점이 제일 높습니다. 네. 김민재를 빼고 다 올려버리니까 이때 현재 이 죄송합니다. 아틀레티코만 AC 밀란이 졌어요. 이 경기는 지루가 비벼주긴 하지만 이 힘을 못 썼거든요. 힘을 못 썼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AC 밀란이 점유율도 더 가져갔고요. 슈팅도 더 많았고요. 좀 더 주도적으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이 경기는 나폴리가 이겼습니다. 이 경기가 조금 복잡하게 올라가가지고 단순하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나폴리가 이겼다는 거. 이게 최근에 4대 0으로 진 경기입니다. 4대 0으로 진 경기인데 이제 이쪽에 홈 앤드 어웨이니까 바뀌었죠. 홈 경기인데도 졌어요. 근데 이 김민재 정말 못했죠. 이 경기에. 이 김민재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김민재한테 지루가 붙었는데 김민재가 지루가 힘이 좋잖아요. 지루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레앙이 날뛰는 거예요. 레앙이 날뛰니까 디아스도 날뛰어. 이거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잡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깨진 거거든요. 이 경기는 그러다 보니까 깨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팔레티도 아마 이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는지 작전을 세워올 겁니다. 민재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민재와 라마니 둘을 같이 뒤로 내려가지고 또 원래 센터백이니까 해가지고 좀 더 뒤에서 수비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김민재가 지금 현재 뭐 정신적으로 지가 삽질해가서 그런 거지만 정신적으로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라인을 내려가지고 가동 범위를 좁혀주면 얘 스피드와 체력이 받쳐줄 수 있잖아요. 라마니 물론 득점력은 줄어들겠죠.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오시맨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가지고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거라고 보는데 오시맨은 지금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아마 챔피언스 리그니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나폴리가 그러더라고요. 중요 경기에 부상이 좀 있어도 내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시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중요한 경기에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시메온에도 부상이에요. 한 달 부상이라 아예 못 나와요. 이번 시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메온에. 그러다 보니까 시즌 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나마 여기서 스피드를 가지고 상대를 흔들어줄 선수도 없기 때문에 오시맨이 꼭 나와야 됩니다. 오시맨은 2차전 노린다고 다음 주 2차전 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와야 돼요. 현재 답이 없습니다. 지금 최고의 지금 대진표를 받았는데 아쉽긴 해요. 민재가 저는 뭐 숙제를 했다 그래도 뭐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챔스 우승하는 거 보고 싶은데 대진표는 진짜 좋잖아요. 대진표는 인테르든 벤피카든 여기 있는 팀들보다 낫거든요. 여기 챔스 유전자를 갖고 있는 팀이 3팀이나 있고 맨시티는 챔스 유전자가 없습니다. 레알, 첼시, 바이에른, 위넨이 챔스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여기는 챔스 유전자 갖고 있는 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만한데, 아깝네요. 애들 갑자기, 그러니까, 나폴리가, 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셀링팀 성격이 강하거든요. 잘 팔아요. 돈만 많이 주면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층이 얇아. 그게 아쉽네요. 예. 선수층이 좀 두꺼우면, 어떻게, 이번 경기는 비비고 난 다음에 다음 경기 승부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차라리 챔스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뭐 선수층이 얇아도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이 경기는, 이게 뭐 분석에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시멘이 나온다면 전 나폴리 사이드로 보고요. 오시멘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밀란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오시멘의 향방만 추적하지, 다른 지금 상태는 괜찮으니까 오시멘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1부 챔피언스 리그 분석을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엔 그거 같은데, 국내 패거리 문화도 이탈리아는 심하대요. 우리보다 더 하다는데? 한국까지 와가지고 저 북미 출신 만나더라고요. 예.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만나서 엄청 반가워하고 그러던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는 대구 출신 서가 와가지고 대구 그러면서 지금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 예, 여자들이 싫어하던데? 안 만나라 그러는데? 예, 남자들은 만나지. 그렇습니다. 대구 출신이었으면 경상도 출신으로 뭉치고. 예. 원래 대구랑 부산이랑 원래 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데 서울 가서 만나면 경상도로 친해집니다.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